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밴댕이 소갈머리. 그런데 이 밴댕이가 조선시대의 명나라 황제에게까지 진상됐던 귀한 생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잡히자마자 죽어버리는 성미 급한 생선이 어떻게 황제의 밥상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밴댕이, 그 중에서도 강화도 밴댕이 회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 좁다는 불명예 뒤에 숨겨진 이 생선의 진짜 역사, 그리고 왜 하필 강화도 밴댕이가 유명한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왜 하필 밴댕이에 이런 불명예가 붙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로 내장이 작습니다. 몸통에 비해 속이 좁아서 배를 갈라도 내장이 얼마 안 나옵니다. 젓갈을 담가도 쓴맛이 적고 통째로 먹어도 부담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잡히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물에 걸리는 순간 온 몸을 바르르 떨다가 금세 숨을 거둡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성질 급한 밴댕이는 화나면 속이 녹아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질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밴댕이는 태생적으로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가 덜 발달해서 물속에서도 쉬지 않고 헤엄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기 때문이죠. 아가미로 물을 흘려보내며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인데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호흡이 멈춥니다. 거기에 밴댕이 살은 공기와 닿으면 급속하게 산화됩니다. 겉이 누렇게 변하고 비린내가 확 올라오죠. 그래서 잡자마자 죽고 죽자마자 상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표현이 주로 남자에게 쓰인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남성상은 대범하고 속이 깊어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너그러운 게 미덕이었죠. 그런데 남자가 옹졸하게 굴면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고 핀잔을 들었던 겁니다. 작은 생선의 작은 속까지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아냥이 담긴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대받던 밴댕이가 조선시대에는 최고급 진상품이었습니다. 임금 수라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선물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종 11년, 그러니까 1429년 기록을 보면 명나라에 보내는 진상품 중에 밴댕이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어, 전복, 준치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귀한 몸이었던 겁니다. 밴댕이를 조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선은 아예 전담기관을 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소어소입니다. 소어는 밴댕이를 한자로 쓴 것이고 소는 관청을 뜻합니다. 오로지 밴댕이 수급만을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시화호 간척으로 그 흔적이 사라졌지만 당시 안산 앞바다 남양만은 밴댕이의 주요 산지였습니다. 여기서 잡힌 밴댕이가 사리포구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선도였습니다. 잡자마자 죽고 금방 상하는 생선을 어떻게 임금 수라상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정조 때 일성록 기록을 보면 동빙고와 서빙고에서 얼음을 꺼내 밴댕이를 운반했다고 나옵니다. 한겨울 한강에서 채빙한 얼음을 지하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여름철 진상품 운송에 사용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콜드체인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던 셈입니다. 그만큼 밴댕이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밴댕이를 특히 아꼈습니다. 청장관전서 기록을 보면 정조가 규장각 신하들에게 밴댕이를 자주 하사했습니다. 당시 규장각은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학술기관이었습니다. 정조 자신이 아끼는 신하들에게 제철 별미를 나눠주며 격려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제철 횟감을 돌린 격입니다. 밴댕이에 대한 애정은 정조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밴댕이젓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난중일기 1992년 5월 21일 기록입니다. 고향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안부를 걱정하던 장군이 전복과 밴댕이젓, 어란을 급히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음식, 그게 밴댕이젓이었습니다. 효심을 담아 보내는 선물로 밴댕이가 꼽혔던 겁니다. 조선 후기 시인 이응이는 밴댕이 맛을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추쌈에 밴댕이젓 얹어 보리밥 싸먹는 맛을 읊었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했는지 그 시를 들은 선비의 갓근이 끊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침을 꿀떡 삼키다 갓을 매만지는 손에 힘이 들어가 끈이 끊어졌다는 건데 과장이 섞였겠지만 당시 밴댕이 맛에 대한 열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증보살림경제에는 더 직접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회로 먹으면 준치보다 낫다. 준치가 썩어도 준치라며 최고급 생선 대접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 준치보다 밴댕이회가 낫다고 했으니 조선시대 사람들이 밴댕이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화도 밴댕이가 유명할까요? 강화도는 한강 민물과 서해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위치합니다. 민물의 영양분과 바닷물의 염분이 섞이면서 풍부한 먹이가 생깁니다.
갯벌에서 올라오는 플랑크톤과 각종 미생물이 가득하죠. 밴댕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뷔페인 셈입니다. 밴댕이는 원래 서해안 남쪽에서 알을 낳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백령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남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도 앞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영종도, 장봉도, 신시모도 해역이 밴댕이의 길목인 거죠. 북산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살이 차오르는데 산란 직전인 5, 6월에 가장 기름지고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오사리 밴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음력 5월 사리 때 잡히는 밴댕이가 가장 맛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화도 사람들이 밴댕이라고 부르는 생선, 실은 정확히 말하면 밴댕이가 아닙니다. 분류학적으로 밴댕이는 천것과에 속하는 디폴입니다. 말려서 국물 내는 데 쓰는 작은 생선이죠. 그런데 강화도와 인천 일대에서 회무침으로 먹는 생선은 반지입니다. 멸치과에 속하는 다른 종이죠. 두 생선은 생김새와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눈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반지는 위턱이 길고 밴댕이는 아래턱이 깁니다. 자산어보에는 해도어, 소어, 반단거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던 겁니다. 충청도에서는 빈댕이, 목포나 신안에서는 송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화도에서는 회무침에 쓰는 이 생선을 통틀어 밴댕이라고 부르니 우리도 그냥 밴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회무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밴댕이 회무침의 기원은 뱃사람들의 간편식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갓 잡은 밴댕이를 대충 썰어 야채와 함께 고추장에 버무려 먹었던 겁니다. 정교하게 뜬 회가 아니라 거칠게 썬 생선살에 배추나 양파, 미나리 같은 채소를 넣고 새콤달콤, 매콤하게 비벼 먹는 방식이었죠. 지금처럼 식당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건 불과 20-30년 전 일입니다. 강화도 밴댕이 음식에는 실향민의 손맛도 배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황해도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강화도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원래 황해도 연백 지역도 밴댕이가 많이 나던 곳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향에서 먹던 밴댕이 요리법을 강화도에서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강화도 밴댕이 식당 중에는 연백, 금산 같은 황해도 지명을 상호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실향의 아픔이 음식으로 남은 셈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밴댕이 골목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30여 년 전쯤입니다. 지금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밴댕이 전문점이 즐비합니다. 급속 냉동 기술 덕분에 연중 밴댕이를 맛볼 수 있게 됐지만 제철 맛을 보려면 역시 5, 6월에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밴댕이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드러움과 고소함,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철 밴댕이회를 입에 넣으면 먼저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회라기보다는 혀끝에서 녹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살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미묘한 단맛이 돌고 씹을수록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에 여운을 남깁니다. 농어나 도미회의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밴댕이는 신선도에 따라 살 색깔이 다릅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밴댕이회는 살이 하얗습니다. 시간이 지나 숙성되면 붉은 기가 돕니다. 어느 쪽이 맛있느냐는 취향 차이입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면 흰 살을, 깊고 진한 감칠맛을 원한다면 살짝 숙성된 붉은 살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붉은 기가 너무 강하면 선도가 떨어진 거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무침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얇게 썬 밴댕이회를 양배추, 미나리, 당근, 양파와 함께 초고추장 양념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맛과 밴댕이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매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으면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한 입 넣으면 젓가락을 쉬이 놓을 수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강화도 현지에서는 회무침에 순무김치를 곁들여 먹습니다. 강화 순무는 살짝 싸한 겨자향이 나는데 이게 밴댕이의 은근한 비린 기운과 만나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강화 사람들은 이 조합을 최고의 궁합이라고 부릅니다. 밴댕이 구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 구우면 기름기가 지글지글 녹아나면서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합니다. 가을에 전어가 있다면 봄에는 밴댕이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만 밴댕이 구이는 꽃순내가 워낙 강해서 다른 음식의 맛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코스로 먹을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를 먼저 먹고 구이를 나중에 먹어야 합니다. 구이를 먼저 먹으면 그 강렬한 향 때문에 회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밴댕이젓도 인천에서 특히 유명합니다. 큼직한 밴댕이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젓갈인데 다른 젓갈과 달리 살짝 서걱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 오래 두고 먹기 좋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께 보낸 그 밴댕이젓의 후손인 셈이죠. 밴댕이는 영양면에서도 우수합니다. 100g당 단백질이 16g 이상, 칼슘이 17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고단백 고칼슘 식품인 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철분도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이나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몸에도 좋다니 일석이조입니다. 밴댕이 제철은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7월 중순이 지나면 산란이라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양식도 불가능합니다. 성질이 워낙 예민해서 양식장에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댕이는 오직 자연산만 존재합니다. 요즘은 급속 냉동 기술 덕분에 연중 내내 맛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맛을 보려면 역시 5, 6월에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 좁은 사람을 왜 밴댕이에 비유하게 됐을까요? 내장이 작고 잡히자마자 죽어버리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시선으로 본 해석일 뿐입니다.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서 죽은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불에가 덜 발달해서 쉬지 않고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는 구조였고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되는 특성 때문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속 덕분에 밴댕이는 쓴맛이 적고 통째로 먹어도 부담 없는 맛을 갖게 됐습니다. 속 좁다는 불명예와 달리 밴댕이의 속살은 부드럽고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제에게 보내는 진상품이었고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었으며 효자가 어머니께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몸에 담긴 역사와 맛이 이렇게 깊습니다. 5, 6월이 되면 강화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의 주인공이 실은 얼마나 대단한 생선이었는지 직접 맛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